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집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어떡하지? 일단 가계약금부터 넣어놔야겠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다른 부동산에서 더 좋은 집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는 마음이 싹 바뀌죠. 가계약금은 그냥 돌려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죠? 왜? 계약이니까요. 전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약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짜 계약이니까 쉽게 취소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진짜 계약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설마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돌려받는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아직도 갖고 있진 않겠죠? 자, 오늘은 계약 전 먼저 입금하게 되는 가계약금을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든 돌려받고 언제는 못 받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또 안 되는데도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부터 볼게요. 첫 번째,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예요. 계약의 핵심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계약의 중요 부분이 합의되어야 진짜 계약으로 본다고 해요. 여기서 계약의 중요 부분이란 어떤 집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또 돈을 언제 어떻게 줄 건지 등이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서 조절해본다 생각해서 가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는데 막상 협상해 보니 집주인은 3억에서 조율이 안 된대요. 이런 경우 애초에 가격 합의가 안 된 거라서 계약 성립 안 되니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해약금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022년 대법원이 1심과 2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가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려면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나온 거예요. 예전엔 가계약금 보냈으면 당연히 포기하는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해약금으로 하자는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만 돼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가계약금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라고만 했다면 해약금 약정이 없으니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 번째, 특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약속한 조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돌려받아요. 예로 대출이 안 되면 가계약금 돌려준다. 이러면 대출이 거절당했어요. 그럼 100% 반환받아요. 또 집에 큰 하자 발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누수가 발견되거나 하면 반환받을 수 있어요. 본 계약 조건 합의를 못하면 돌려준다. 이런 경우도 협상이 결렬이 되면 반환해요. 특히 요즘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넣고 가계약금 입금하세요. 근데 사실 현실에선 가계약금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죠. 첫 번째는 해약금으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예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면 포기해야 해요. 민법 565조에 계약 당사자가 해약금을 약정하면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한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해요. 예를 들어 가계약할 때 문자에서 이 가계약금 200만 원은 해약금으로 하며 매수인이 계약 포기 시 이를 포기한다 라고 명시했다면 그 200만 원 날리고 계약 취소해야 해요. 두 번째, 구체적 계약 내용을 협의한 후에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했을 때 이 경우도 돌려받는다는 것은 우선 포기해야죠. 예를 들면 5억 원 집을 사면서 계약금 5천만 원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협의한 후에 우선 500만 원만 계약금의 일부로 보냈다고 해봐요. 이런 경우는 계약 성립이므로 돌려받기 어렵죠. 세 번째는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예요. 해약금과 위약금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 혼선되어 사용은 하는데 그 차이점은 해약금,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할 때 써요. 위약금은 약속을 어겨서 계약을 파기할 때 사용해요. 실제로도 이렇게 가계약금을 보내고 본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최근 저에게 있었던 두 가지 계약 사건을 말해볼게요. 한 건은 매매 계약으로 구체적 계약 내용을 문자로 작성 후 양측이 확인하고 집주인이 계좌를 알려줘 매수자가 계약금의 10%를 계약금 일부로 보냈어요. 근데 저녁에 남편분과 의견이 안 맞아 계약 진행 못한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죠. 부부싸움도 했고 이러다 이혼하겠다고 힘들어해서 매도인께 사정 말하고 부탁드렸어요. 1,000만 원이나 넘는 돈이니까 반이라도 부탁드렸지만 저에게 화까지 내면서 제 전화까지 안 받는 거예요. 좀 야속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인데. 그런 반면 지난주 토요일엔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모든 사항 협의하고 1,000만 원을 보냈는데 일요일 아침에 임차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계약을 진행 못하게 돼서 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아달라고. 그 집이 전망 좋은 고층이었어요. 남편분은 너무 좋아서 계약을 했는데 아내분이 고소공포증이 있어 설득이 안 되었다고. 60대 분이 너무 부탁을 하니 또 집주인에게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 부부가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한다고 설명드리면서 부탁을 했어요. 집주인분이 그냥 이해하시고 그대로 1,000만 원 돌려주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사실 중개사인 저는 힘이 빠졌죠. 계약이 안 된 거니까. 그래도 사람의 일하는 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적극 설득했어도 어떤 경우는 안 되지만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불리한 입장이 되어도 무조건 포기하지는 마세요. 계약을 하기 전 계약 내용을 보통 문자로 받고 입금하는데 꼭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궁금하면 공인중개사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입금한 돈은 어찌 되는지 물어보고요. 만일에 대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슬쩍 부탁도 하시고요. 정리하면 모든 약속은 문자로 남기세요. 가계약금 대출 안 되면 돌려받는 걸로 하죠. 이런 것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또 특약을 적극 활용하세요. 대출이나 하자가 발생이 됐거나 협상이 결렬되면은 가계약금은 바로 돌려준다. 이렇게 약속해두면 안전해요. 또 그러고도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죠. 여러분, 가계약도 진짜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알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올게요.